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여행을 가겠다며 약속을 잡아 아이들과 여행을 떠났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번 여행은 조금 외진 곳으로 갈 계획을 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배를 타고 가던 중 큰 사고가 났다. 불안한 마음에 떨고 있었다. 사람들이 들어와 아이들을 데려갔다. 나는 말했다. 제발 저를 대신 데려가세요. 한 사람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부인.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나무꾼은 오늘도 산속 깊은 연못 근처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도끼를 손에 쥐었다. 하늘은 맑았고 새들의 지저귀미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평소처럼 나무를 벨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지만 그의 도끼는 조금 낡아 있었다. 나무꾼은 나무를 베려는 순간 도끼가 연못에 빠지고 말았다. 그 순간 나무꾼아,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아니요, 이 은도끼는? 아닙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내 것이란 말이냐? 산신령님이 제 것입니다. 나는 아침 7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고 날씨 확인을 하고 화장실로 가서 간단한 세면을 한다. 대충 입을 옷을 갈아입고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한다. 나는 7시 30분에 일어나지만 누나는 7시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30분간 화장을 한다.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물어봤다. 누나는 화장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써? 대충 30분. 나는 말했다. 와, 나는 남자라서 하루에 30분을 절약하네. 누나가 말했다. 근데 너는 그 시간을 모아서 군대를 가겠지. 중학생인 동생이 있다. 오늘 동생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방에 들어가서 울기만을 반복했다. 밥도 안 먹고 울고 있어서 과일이라도 먹이려고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아줬다. 동생은 아직도 울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입대한 지 별로 안 지나서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2주 정도 자대에 생활하며 적응을 하고 있었다. 자대 분위기는 생각보다 좋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잘 된다 싶으면 실수하길 마련이다. 실수를 하니 맞선임이 나에게 말을 했다. 너 뒤에서 말 나온다. 이 말을 듣고 살짝 겁이 난 상태로 있었는데 고참이 내 뒤에서 나타났다. 햇살이 가득한 여름 오후, 냉장고에서 꺼낸 싱싱한 토마토 한 알을 손에 들었다. 촉촉하게 맺힌 물방울이 반짝거렸다. 부엌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잠시 후 다 먹은 토마토를 치우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다시 방으로 갔다. 책상 위에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놀라서 파리채를 들고 힘껏 내리쳤다. 하지만 그것의 정체는 토마토 꼭지였다. 나는 죽지 않는 몸을 가졌다. 한 신에게 불사의 몸을 달라며 빌었다. 신은 나에게 내 기도에 신이 와줬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다. 신이 내 앞으로 와서 말을 했다. 너는 이제 불사다. 그만두고 싶거든. 내가 정한 암호를 말해라.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어 너무 기뻤다. 200년 후 너무 고통스럽다. 불사가 된다는 게 너무 괴롭다. 나는 200년째 신에게 빌고 있다. 치매를 고쳐주세요. 태양이 높이 떠오른 맑은 아침이었다. 하늘은 한 점 구름 없이 푸르렀고 바다 역시 잔잔하게 일렁이며 반짝이는 물결을 만들어냈다. 주변의 자연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사람들은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만끽하며 순간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쓰나미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피했고 나는 턱끝까지 차오르는 물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끼며 감옥의 빗장을 풀었다. 아빠는 저녁 식사마다 기도를 할 때 매일 같은 수어로 기도를 했었다. 우리 아빠는 말을 못한다. 아빠와 간단한 의사소통만 하며 지냈다. 나이가 먹어가며 아빠를 놀래켜 드리려고 몰래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수어에 익숙해질 때쯤 나는 아빠가 저녁 식사 때 하던 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내가 말하면 죽을지도 몰라. 제발 경찰서에 신고해줘. 하루토는 한국의 한적한 마을을 여행 중이었다. 작은 돌담길을 걷던 중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발목이 금세 부어오르고 걸을 때마다 심한 통증이 따라왔다. 하루토는 정형외과로 가게 되었다. 진료 접수하시려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루토요? 네? 하루토요? 일본인이에요? 네, 접수되셨습니다. 뭐야? 친구가 여행을 간다며 나에게 강아지를 맡겼다. 나는 가방을 앞에 메고 강아지를 넣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나는 꼼짝도 못한 채 앞으로 밀리며 앞에 여성분과 부딪혔다. 허커커. 그 시간이 조금 지난 후 허커. 여성분이 계속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귀여워. 주말 오후 채식주의자인 준호와 육식을 즐기는 민수가 만났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지만 나이가 들어 만난 두 사람 중 준호는 완전한 채식주의자이며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채식 전도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르다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갈등이 심해지며 큰 싸움이 나기 직전이었다. 준호는 에너지를 많이 쓴 탓에 결국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준호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민수는 슬퍼하며 후회를 했다. 준호의 장례식에서 민수는 말했다. 준호네 육개장 맛있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다.
아침에 여동생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 어찌나 설레던지 바로 축하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꽃집에 들러 여동생이 좋아하는 꽃을 샀다. 여동생 집으로 가는 길이다. 앞으로 태어날 조카도 기대가 된다. 환하게 웃으며 비뻐할 얼굴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너무 기쁜 나머지 광장에서 소리를 쳤다. 여러분, 제 여동생이 임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한다며 아기가 행복한 삶을 살 거라며 말해줬다. 남자는 답했다. 저 이제 아빠예요. 나는 작은 회사에 일하며 잦은 야근으로 피곤에 찌들어 있다. 오늘도 야근을 하며 겨우겨우 일을 끝마치고 새벽 3시에 퇴근 준비를 하며 회사에 나갈 준비를 했다. 오늘따라 너무 피곤해 택시를 타기로 했다. 택시를 기다리며 노래를 듣는 중 한 택시를 멈춰 세우며 목적지를 말하고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기사는 피곤한 나를 보며 말을 했다. 이 시간까지 있으신 거 보니 야근하시고 퇴근하시나 보네요. 나는 말했다. 네, 야근하고 이제 퇴근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비꼬듯 말을 했다. 야근하는 거 보니 썩 좋은 직업은 아닌가 봐. 나는 말했다. 우리 둘 다 힘내요. 편의점 알바 3일차 오늘은 격하게 일하기 싫어서 출근 후 시간만 때우자라며 설렁설렁 일했다. 2시간 후 손님이 왔다. 이것저것 고르고 나에게 와서 계산을 부탁했다. 27,500원이 나오고 나는 말하는 것도 귀찮아서 2만 얼마요? 라고 말했다. 손님이 그게 얼마냐고 다시 되물어서 2만 원 중후반이요. 이라 하니 손님이 말했다. 시급에서 2만 얼마 뺄게. 어제 과음을 했다.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온몸이 아프다. 특히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 어제 같이 있던 친구를 만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친구는 말했다. 모르는 게 좋을 텐데. 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엉덩이가 너무 아파. 난 좋았는데